덕분에 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우선 남편 얘기를 풀어보자면 연락이 없어 조마조마하며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왔는데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와 있더군요. 퇴근하긴 많이 이른 시간이라 조퇴하고 집에 왔겠거니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따라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슴 졸이며 어떻게 대해야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옷 갈아입고 나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니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은 어떻게 진행할 거야? 당신이 원했고 이제 나도 원하니까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자. 당신에게 소송으로 얻을 것도 없고 아이는 내가 기를 거야. 당신 회사 생활하면서 애 돌볼 시간 없는 거 알고 내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거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거니 이 부분 이견 없을 줄 알아. 아이 접견은 허락하는데 전적으로 내가 키울 거야. 했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소송으로 가면 제가 불리할 수도 있다더군요. 변호사님에게 남편에게 최대한 돈이 덜 가게 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남편이 원룸에 자잘한 수리를 했고 3년 전부터는 이사 후 청소도 제가 하고 있는데 남편이 도와줬어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댁 집과 원룸 명의가 전부 제 이름이니 협의가 된다면 소송보다는 훨씬 유리할 거라 하셨어요. 애초에 남편의 돈이 10원 한 장도 안 들어갔고 혼인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아서요. 남편이 아직 책임 있음이라 할 어떤 행동도 실행하지 않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협의 안 하고 소송으로 가면 재산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원룸이 결혼 후 생긴 것이고 남편이 원룸 재산 유지를 위해 조금이라도 이바지한 게 남아있으면 저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의 이혼 쪽으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혼 얘기 꺼낸 건 자신이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 자신의 상황이 너무 억울해 던져본 말이다.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아이를 이혼 가정에서 크게 할 순 없다. 다신 가게 얘기 안 꺼내겠다. 네가 회사 그만두라면 그만두겠다며 두서없이 말을 하며 아이처럼 울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저런 모습을 보인 게 처음이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지. 고함이라도 치지 왜 눈물을 흘려 마음 약하게 만드는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댓글로 조언해주신 분들 얘기를 보니 남편이 저를 잡을 것이다. 사랑한다 할 것이다. 마음 굳게 먹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더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이 날 사랑하든 말든 그건 이제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순간 황당해하더니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내 인생은 어쩔 거냐며 너 때문에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마음 편히 회식 한 번을 못 갔던 자신 생각은 해주지 않냐며 울부짖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당신 능력이 모자라 그런 거지 왜 내 탓이 되느냐고. 내가 아니라 내 뒤 배경을 본 거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내 배경 보고 산 인생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게 시댁 사실 집이라도 마련해주겠다 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 남편이 울다 화냈다 저 잘냈다 반복하더라고요. 많이 무서웠습니다. 처음 보는 저런 모습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독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단호하게 제 할 말만 했어요. 30분 정도 저런 대화가 오가고 갑자기 남편이 정색하더니 네 마음이 떠났으니 어쩔 수가 없다. 협의는 무슨. 소송으로 내 인생을 보상받아야 되겠다. 내가 번 돈은 크진 않지만 애한테는 내 돈도 꽤 썼어. 네가 가진 돈에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이겠지만 내가 번 돈에서는 꽤 큰 돈이고 그것 때문에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어 하고 소리치더군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협의보단 불리할 거라는 변호사 말이 기억나 달래려고 했지만 너무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소송해라. 나는 이미 변호사 만나고 왔다. 근데 네가 번 돈으로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 이바지한 거 하나도 없는 거 네가 알 거다. 그리고 애한테 필요한 거 네가 사고 싶다고 썼던 돈 받아내고 싶으면 10원 하나도 빼놓지 말고 계산해놔라. 다 돌려줄 테니 대신 애 볼 생각 하지 마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애가 커가는 와중에 자신의 아빠를 궁금해할 거고 딸이면 몰라도 아들은 남편의 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가 보고 싶다면 남편에게 보여줄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런 말을 하니 오히려 남편에게 애를 보여주면 더 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두리번거리더니 애 어디 있느냐고 애 데리고 시댁으로 가겠답니다. 애 어디다 숨겼는지 빨리 말하랍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 것도 아니고 둘이 얘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사촌 언니네 집에 맡겨놨어요. 좀 이따 데려간다 했는데 데려오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시댁 집도 내놓을 거야. 한 달 시간 들였으니 당신 부모님 모시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도 얼른 짐 싸서 여기서 나가줬으면 해. 소송한다는 사람한테 내가 배려해줄 필요 없잖아?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소송을 원하면 해보자. 나는 어떻게든 당신에게서 떼어낼 거고 당신에게 내 돈 한 푼도 내놓지 않을 거다. 당신 인생 보상받고 싶다 했어? 살면서 나한테 선물해줬던 거 애한테 쓴 돈 다 계산해서 붙이라고. 다 줄 테니까. 근데 다른 거에 조금이라도 탐냈다간 내가 사입힌 당신 옷 한 장도 못 건져서 나갈 줄 알아. 짐 챙기고 시댁으로 가서 집부터 알아봐. 부동산에 연락 넣을 거니까. 그리고 이 집도 내놓을 거니 용역 아저씨들 불러서 험하게 나가고 싶지 않으면 오늘 안에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애랑 나랑 당신이 모르는 곳 가서 살 거고 부모님 가게도 처분하기로 했어. 찾아가봤자 소용없고 다 끝났어. 라고 조금 거짓말도 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거 참아가며 짐도 못 싸고 언니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 차 키도 챙겨 나왔고요. 언닌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 제가 자는 애만 멍하니 바라보다 오니 무슨 일이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얘기 언니에게 털어놨더니 잘했다 하며 이제 네 인생 살아라. 매일같이 남편을 위해 사는 네 모습이 안쓰러웠는데 네가 그걸 행복이라 알고 행복해하니 어깃장 놓고 싶지 않아서 말은 못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된 거야. 땡땡이는 내가 볼 테니 정신 똑바로 차려 당분간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세상에 날 위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하물며 익명으로 올린 글에도 절 위해 위로해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남편만을 보며 절 희생해왔는지 제가 저 자신을 못났다 생각하며 억눌려 살았던 세월이 너무 아깝고 분하더라고요. 고마운 사촌 언니 계속 술이라도 한잔 할래? 내일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여행 다녀왔습니다. 언니랑 애 데리고 속초 다녀왔어요. 남편은 연락 한 통 없고요. 시댁에서 계속 연락 오는데 너무 징그러워서 부모님께 언니 핸드폰으로 연락하라 하고 전화기 꺼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는 남편이랑은 이제 당신 딸이 더는 못 살겠으니 남편 아도 상종하지 말고 그냥 보내고 혹시 난동 피우면 경찰 바로 부르고 저한테 연락하시라 했어요. 가게 처분은 부모님 알아서 진행하시라 했고요. 그런데 저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오늘은 절 위에 댓글 다신 분들 중 한 분이 남겨주신 추천책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읽어보려고요. 다른 댓글들도 정말 감사하고 위안이 되었지만 정말 위안이 되는 글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의 내용이 저랑 겹쳐 보이는 게 책을 읽기 전인데도 제 모습이 보이더군요. 아, 그리고 캠핑카에 대해 의문의 글을 남기신 댓글도 봤어요. 부모님 캠핑카는 이미 제작이 들어갔고요. 캠핑카가 2인 기준으로 만들어놔서 저랑 아들 둘이 더 들어가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동 중에는 모두 앉아서 안전띠 차고 있어야 되는데 2인 기준이라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들하고 제가 타고 다닐 캠핑카 하나 더 제작하려고요. 의문에 조금이라도 오해가 풀렸으면 합니다. 저에게 따뜻한 위로, 따끔한 충고 해주신 분들에게 하나하나 감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저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힘든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해요.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교훈이 되어 한 번뿐인 이 삶을 저처럼 고통 속에 살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너무 못나서 제 자신을 죽이고 살았는데 이제야 다시 바라보니 못난 저를 이용해 빌어먹고 살아야만 했을 남편이 더 못나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 글을 보는 분들은 제발 자신을 사랑할 줄 아셨으면 해요. 저는 절 사랑하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젠 정신을 차렸지만 언니가 정신과 치료를 권유해서 한번 다녀보려 해요. 좀 꺼려지긴 하지만 제 자신의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고 좀 더 괜찮은 제가 되고 싶습니다. 협의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났으면 조금이라도 속이 시원할 텐데 소송으로 가게 되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댓글 고생하셨습니다. 남편도 아마 변호사 만나봤을 겁니다. 그러니 소송 가자고 한 거겠죠. 합의이혼 안 해주겠다면 말 그대로 싹 벗기세요. 쓰니가 사준 거 하나하나 다 빼앗아 오세요. 아파트, 원룸도 부모님께서 사준 게 증명이 될 거 아닌가요? 그게 증명이 되면
아무리 결혼 후 마련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계약하신 거 타고 돈 들어간 게 다 나오잖아요. 변호사가 얘기 안 하던가요? 신랑 홀벌이인데 돈 쓰임새 알아보라고? 신랑 월급 타서 어디 들어간 거 쓰임 다 뽑으세요. 다 뽑아서 아파트는 원룸 사는데 남편 돈 들어온 거 하나 없다 증명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최소한의 금액만 남편에게 들어갈 겁니다. 댓글이 저도 사실 이런 글 보면서 이건 이혼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엄청 많았는데 이 글은 잘 모르겠어요. 읽으면서 이래도 되나? 라고 생각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충격 많이 받은 것 같고 후회도 보이거든요. 계산해서 한 행동이라기보다 그냥 철없이 저지른 느낌이랄까? 또다시 이런 행동 보이면 이혼이랑 각서를 받아놓으면 될 문제 같은데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을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반성하고 있다면 다시 사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이혼이 흠이 아니라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돌아갈 상처가 너무 크잖아요. 글쓴이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혼 아니면 답이 없는 잘못이다. 무조건 이혼해야지.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싶으면 이혼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대화로 해결을 해보세요. 두 번째 사연. 부정어로 가득 찬 시어머니의 육아. 보기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14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예민한 건지 고민 좀 들어주세요. 손주를 좋아하시는 시부모님 위해 남편이랑 같이 한 달에 1, 2회 시댁을 가곤 합니다. 시댁에 가면 시부모님께서도 저에게 편안하게 잘 해주셔서 갈 때는 좋은데 요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시댁에 있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게 생겼습니다. 손주를 대할 때 나오는 시어머니의 말버릇 때문입니다. 첫째, 아기를 얻을 때 정말 큰 뭔소리로 아이 깜짝이야 반복합니다. 깜짝 놀란 듯한 제스처와 함께요. 이것 때문에 가만히 있는 아기가 어머님과 같이 큰 소리를 내고 같이 큰 소리를 내니 처음에는 아기가 무서워하는 제스처와 함께 아이 무서워 였는데 중간에 정정된 겁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니까 아기를 왜 깜짝 놀라키는 대상으로 만드는지 제가 다른 말은 없어요 하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딱히 말이 없으시네요. 둘째, 같은 상황이라도 아기한테 비꼬는 어휘를 사용합니다. 아기가 기특한 행동, 예를 들면 엄마 아빠를 더 구분하여 하는 친근함이나 의사표현을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어머님은 아기한테 칭찬의 말을 한다는 것이 얘 좀 봐, 웃긴다 이럽니다. 또 한 손으로 잘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건방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똑똑한 행동을 했을 땐 야 같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표현 방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하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줘야 할 남편은 본인 어머니를 바꾸게 하기 힘들다며 싸움만 날 거라며 그럼 시댁에 가지 말자고 합니다. 솔직히 어머님의 이런 말버릇 몰랐는데 평소에는 조심하신 것 같습니다. 손주한테는 자연스럽게 평소 언행 말버릇이 나오시고요. 문제는 시아버님 남편, 어머님한테 아무 말 못합니다. 저희 아기는 14개월이 되어 아직 말을 할 줄 아는 단어는 많이 없어도 나름 어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요즘 언어 발달이 중요한 시기라 좋은 피드백이 필요한데 아기한테 좋은 말, 예쁜 말만 들려주고 싶은 저의 예민함일까요? 후기. 결국 당분간 시댁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점점 부정어를 많이 쓰시고 남편도 이걸 해결할 수 없다 보니 방법은 가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전 하나밖에 없는 손주니 어떻게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렵게 되었죠 뭐. 스스로 어머님께서 좀 깨우치실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아이가 할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배우면 좋을 텐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댓글. 우리 어머니도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제 좀 불쌍해요. 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은 말도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는 건지 싶고요. 우리 집은 엄마 아빠 다 예쁘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라 결혼 초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냥 포기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